안녕하세요. 책으로 배운다 레이진이입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네요. 제가 보통 흔히 뭘 배우고 싶을 때 이게 전 책으로 공부해요. 이게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봐요. 관련된 책을. 물론 구글로도 검색을 합니다. 이게 그 인터넷 검색보다는 책이 더 양질의 정보가 있는 게, 책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인터넷도 잘 검색하면은 그런 양질의 정보가 있겠지만, 그걸 찾기 위해서는 워낙 많은 쓰레기들을 걸러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은 그런 얕은 지식들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교 이후부터 지금까지 14년 가까이 사서 모은 책들을 한 권씩 한 권씩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책으로는 옛날 책을 해도 괜찮겠지만, 처음은 역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골랐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다 읽은 책이 이 책입니다. 통찰, 평범에서 비범으로. 원제는 Seeing What Other Don't See.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이 영어 제목이 조금 더 쉽죠. 통찰이란 게 어떤 건지를 좀 잘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은 게리 클라인이라는 분이고, 번역서의 이제 출판사는 알키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은이 분은 40년 동안 인지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연주의적 의사결정론을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되게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분이 원래 통찰을 연구하기 전에 어떤 소방대원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순간순간에 뭐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서로 비교해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위급하기 때문에 지금 딱 가자마자 몇 초 만에 그 상황 판단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는 직업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가, 좋은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결정을 해왔던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했던 분이에요. 저는 이 책을 알게 된 거는 이 역자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 역자분이 김창준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분이 블로그를 자주 가고 블로그 글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고, 이 책을 번역하셨다는 부분을 읽고 궁금해져가지고 산 책이에요. 이 책의 구성은 크게 세 부로 나눠지는데, 1부는 통찰의 문으로 들어가다. 이분이 자신이 오랫동안 수집한 통찰 사례 120가지를 바탕으로 그 통찰들을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통찰이 어떤 방식으로 벌어지는가, 비슷한 방식인 통찰들을 묶어서 서로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하셨고, 사실 이 책의 제일 재밌는 점은 2장이에요. 2장은 우리의 통찰을 방해하는 건 무엇인가를 자세히 쓴 책이에요. 2장이. 에 가면은 2장 마지막이었는데 13장에 이렇게 나왔는데, 통찰을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쫙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통찰은 예기치 않게 등장한다. 따라서 통찰을 막으려면 통찰을 포착하기 위해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종료에 대한 일정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정확히,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우리는 통찰을 하는 날로 합시다 라고 하는 순간 통찰이 방해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하버드에서 어떤 교수가 이제 평가에 대한 압력이 통찰을 방해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재고 그들의 능력을 우리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림으로써 통찰을 방해하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통찰에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적용시키면은 통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재밌는 건 대부분의 조직들, 특히 조직이 크면 클수록 이 방해한 요소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어떤 성과를 개선하는 방법, 개인이든 조직이든 상관없이 성과를 개선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향은 뭐냐? 실수를 줄이는 것. 두 번째 방향은 뭐냐? 통찰을 높이는 것.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이 둘을 다 실수를 줄이고 통찰을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실수를 줄이는 걸 너무 강요하면 통찰이 억제돼요. 반대로 통찰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그것만 신경 쓰면은 실수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균형 감각이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조직들은 크면 클수록 실수를 줄이는 거에 굉장히 강박적으로 얽매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제 마지막 3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통찰을 촉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책이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저자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썼어요. 그게 뭔 뜻이냐? 예를 들면 저자가 120가지의 통찰 케이스를 봤는데 120가지 케이스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통찰을 얻더라 라는 공통점이 나왔다면 그걸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왜냐? 똑같은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찰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자신도 그런 오류에 빠질 것을 걱정해서 같은 정보를 얻었음에도 통찰을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고, 또 통찰을 얻었음에도 행동으로 옮긴 케이스와 옮기지 못한 케이스, 그런 것들도 예시 들고 있고. 그래서 이 저자는 굉장히 겸손한 마인드로 책을 썼고, 자신이 이 분야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일정 단계, 자신도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인드로 조금이라도 통찰이란 게 어떤 건지 알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의 사례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이 책의 가장 큰 재미는 이 사례들을 보는 거에 있어요. 과학자의 사례, 어떤 전쟁에서 군사 전문가들의 사례, 소방대원들의 사례, 뭐 이런 사례만이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인 사례도 있어요. 굉장히 자기 열쇠 키가 자물쇠랑 잘 안 맞는 그런 사건, 그런 굉장히 일상적인 사건들까지도 통찰은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례들에 대한 것만 읽더라도 굉장히 즐거운 책이었고요. 사례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로부터 우리는 통찰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지를 조금씩 알게 해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첫 번째로는 조직. 그래서 조직에 계신 분들이 조직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걸 알고 싶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들. 개인으로서 내가 통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전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을 깨닫고 자기 삶에 적용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어떤 혁신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읽고 답변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